표준원가 계산 문제입니다. 자, 1번. 표준원가 계산을 종합원가 계산과 비교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준원가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상황에서 설정된 목표원가가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달성 가능한 추정치이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달성하기가 힘든 추정치이죠. 표준원가라는 것이 말 그대로 뭐죠? 달성 가능한 게 표준원가인데 너무 이상적 수치는 달성 불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개를 판매를 할 수 있는데 1000개를 팔아라. 그건 이상적인 거지 현실적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1번 틀렸고요. 자,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와 종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변동예산 및 책임회계 제도와 결합함으로써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거 맞습니다.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영업활동의 비능률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표준원가와 실제 발생원가의 차이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불리한 차이들은 모두 조사해야 하고 중요한 유리한 차이들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틀렸습니다. 모두 조사를 해줘야 되겠죠. 유리한 건 왜 유리한지, 불리하면 왜 불리한지 모두 조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답번이 맞는 거죠. 예, 답은 2번입니다. 2번. 표준원가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수량의 차이는 사전에 설정된 표준 단가의 실제 수량과 표준 수량의 차이를 곱해서 산출된다. 공식을 써드리면 실제 가격 마이너스 표준 가격 곱하기 실제 수량을 해주면은 가격 차이가 나오겠죠. 가격 차이가 계산이 됩니다. 재료비에서 그리고 실제 수량이 밑으로 내려오면 된다고 그랬죠. 실제 수량에서 표준 수량을 빼줘요. 표준 수량을 빼주시고 표준 가격을 곱해주시면 수량의 차이가 계산이 됩니다. 수량의 차이가 계산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수량의 차이는 표준 단가가 표준 가격이잖아요. 실제 수량과 표준 수량의 차이를 표준 가격에 곱해서 수량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 맞습니다. 1번 맞아요. 가격의 차이는 실제 단가와 실제 가격과 표준 단가의 차이에 정해진 실제 수량을 곱해서 산출되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표준 수량이 아니라 실제 수량을 곱해서 산출되는 거예요. 자, 재료비 가격 차이는 구입 시점에서 분리할 수도 있고 사용하는 시점에서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시점에서 분리해야 빠르게 차이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불리한 직전 호흡이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표준 임률이 실제 임률에 비해서 저렴하였다라는 의미이다. 맞죠? 그래서 가격 차이는 실제 임률, 가격을 임률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임률 마이너스 표준 임률 곱하기 실제 시간을 내주시면 되는데 표준 임률이 실제 비해서 저렴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불리한 노후비 가격 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3번 직접 재료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능률 차이, 즉 능률 차이는 수량의 차이를 뜻하는 겁니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직접 재료 예산 투입 수량은 8,000kg이에요. 표준은 8,000kg입니다. 실제 투입은 10,000kg이죠. 10,000kg이고요. 마이너스 일단은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네요. 내가 표준 설정해 놓은 것은 8,000인데 실제는 10,000kg이 발생을 했으니까 곱하기 표준 가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 가격은 400원. 그러면 만에서 8,000 빼면 2,000이죠. 2,000 곱하기 400원 하니까 80만 원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80만 원 불리한 차이.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노무비에 관련된 자료예요. 노무비는 임률로 다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노무비는 제가 요 문장만 단어만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노무비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제 임률에서 표준 임률을 빼주시고 실제 시간, 네, 그러면은
임률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임률 차이, 실제 시간 마이너스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을 해주시면 능률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게 농업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임률로 수량을 시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실제 노무비가 10,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노무비는 실제 곱하기 실제, 얘가 10,000원이란 얘기예요. 실제 곱하기 실제가 10,000원입니다. 노무비의 임률 차이는 1,000원 유리하다고 나와 있죠. 마이너스 1,000원이란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000원. 자, 능률 차이는 1,100원이 불리하다. 플러스 1,100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곱하기 실제가 10,000원이면 실제 곱하기 표준은 11,000원이란 얘기죠. 11,000원. 그래야 10,000원에서 11,000원을 빼서 마이너스 1,000원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실제 곱하기 표준, 실제 곱하기 표준이 11,000원이라고 그랬어요. 11,000원. 11,000원에서 얼마를 빼줘야지 1,100원이 나올까요? 9,900원입니다. 9,900원을 빼주시면 1,100원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물으면 실제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이었을 때 실제 시간은 2,000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곱하기 실제 시간이 2,000시간. 2,000시간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1,000원 나누기 2,000시간을 한번 해볼까요? 11,000원 나누기 2,000시간. 그래주면은 표준 임률은 5.5원이 나옵니다. 5.5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니죠. 여기 이렇게 빼서 곱해주면 또 큰일 나죠. 그렇죠? 5.5원은 위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마이너스 x 곱하기 5.5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5.5원 곱하기 2,000시간 하면 11,000원 나오잖아요. 11,000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9,900원 나누기 5.5원 이렇게 해주시면 표준 시간이 나오겠죠. 9,900원 나누기 5.5원을 해주시면은 1,800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X값은 1,800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 노무비는 실제 곱하기 실제가 실제 노무비 10,000원. 그럼 얘는 자동으로 11,000원이에요. 그래야지만 1,000원이 나오니까.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임률,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임률이 11,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자동으로 9,900원이 나옵니다. 그래야 빼주면 1,100원이 나오는 거죠. 자, 단서 조건에서 실제 노무 시간이 2,000시간 나와 있으니까는 자, 금액 나누기 시간 하면 단가가 나옵니다. 11,000원 나누기 2,000시간 하면 5.5원.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5.5원 곱하기 2,000시간 하면 11,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5.5원 곱하기 x가 9,900원이니까 9,900원 나누기 5.5원은 1,800시간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미생은 사전적 표준 원가 계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원가관리 부서의 실무 담당자들은 표준 원가 계산 제도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주장을 펼친 사람은 누구인가? 김 부장을 봤더니 표준 원가를 도입하면 차이 분석을 실행하는데 지금 차이 분석했잖아요. 차이 분석의 결과는 평가에만 유용하고 차기의 다음 연도에 표준이나 예산 설정에 피드백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김 부장이 틀렸죠. 차기의 표준이나 예산 설정에 피드백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김 부장이 틀렸어요. 황 과장은 표준 원가의 달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 제품의 품질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표준에 너무 표준 달성을 너무 지나치게 요구를 하면은 재료비 단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임률도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불량품을 생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의 표준 원가를 기초로 원가 절감을 요구할 경우에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정대리, 표준 원가는 기업 내적인 요소나 기업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향후 원가 산정에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표준 원가는 사전에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특정하게 설정되지만 표준 원가의 산정에 객관성이 보장되기 힘들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틀린 사람은 김 부장 1번이에요. 6번. 표준원가 계산에서 직접 재료비의 가격 차이는 구입 시점 또는 사용 시점에서 인식할 수 있으나 구입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것은 1번에 봤더니
가격 차이를 즉시 인식해서 수정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번이 맞는 문장이죠. 답은 1번. 7번. 변동제조간접비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변동제조간접비는 자, 여기 실제 발생액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실제 발생액이 들어가고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습니다. 표준 임률. 자, 그리고 여기에는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 다른 말로 예정 배부율. 표준 임률은 노무비에서 많이 쓰죠. 제조간접비에서는 배부율이라는 말을 쓰니까 예정 배부율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임률은 노무비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630만 원 나와 있습니다. 630만 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작업 시간. 네, 여기 표준 시간 있죠? 제조간접비 예산이 624만 9천 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시간이에요. 표준 시간. 이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실제 시간 기준 예산액이 690만 4천 원.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소비 차이가 되는 거고요. 능률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차이는 능률 차이.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60만 4천 원. 마이너스 60만 4천 원. 소비 차이는 네, 마이너스 60만 4천 원이고요. 근데 물음이 뭐를 물었습니까? 능률 차이를 물었으니까는 690만 4천 원에서 690만 4천 원에서 마이너스 얼마를 빼주시면 되냐면 624만 9천 원 빼주시면은 65만 5천 원. 65만 5천 원. 능률 차이는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자리가 바뀌면 답도 틀려지니까 꼭 순서를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8번. 표준원가 계산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표준원가와 실제 발생 원가의 차이 분석 시 중요한 차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유리한 차이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이 맞죠. 자, 표준원가에 2번에 봤더니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항목보다는 근접하지 않는 항목을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항목은 표준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굳이 관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벗어난 항목들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표준원가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원가 감소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고요. 종업원의 동기 유발시키는 방법으로도 적절합니다. 모두 틀렸고 1번이 맞습니다. 9번. 최저시급 인상으로 발생한 노무비의 초과 지급액은 직접 노무비예요. 직접 노무비의 초과 지급액은 어떤 형태의 원가 차이에 가장 잘 반영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노무비니까 재료비나 제조간접비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직접 노무비니까. 직접 노무비 임률 차이랑 관련되어 있겠죠. 임률 차이가 뭡니까? 임률 차이가 시간당 단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시간당 단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임률 차이예요. 10번. 표준원가의 종류는 이상적 표준, 정상적 표준, 현실적 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이상적 표준이라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원가를 우리가 이제 이상적 표준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TV에서 뭐 생활의 달인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달인들이 달성할 수 있는 거나 가능한 게 이상적 표준입니다.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비효과적이겠죠. 달인들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렸고요. 이상적 표준원가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맞는 것은 2번이에요. 11번. 자, 원가 차이 처리 방법으로서 매출원가 조정법.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비용에서 모두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비용에서 모두 조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가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매출원가에서 조정해 주시면 돼요. 유리한 원가 차이는 유리한 원가 차이라는 게 뭐죠? 회사에 유리한 거죠. 회사에 유리하면 이익을 늘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뭐죠, 여러분? 매출 총이익입니다. 유리한 원가 차이라는 것은 회사에 유리한 거예요.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유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거 맞습니다. 불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 총이 줄어드는 거니까 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매출원가에서 가산하는 거고요. 2번도 맞죠. 3번.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하면 비례배분법. 여러분 비례배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분법이라는 것은 매출원가에서만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말 제공품, 그리고 기말 제품, 그리고 매출원가에 비례적으로, 매출원가에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비례배분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하면, 비례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당기순이익이 항상 크게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불리한 매출원가 차이예요. 그럼 매출원가를 늘려서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례배분법에 비해서 배분법에 비해서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하면 이익은 크게가 아니라, 그죠? 작게 나타나겠죠. 반대로 유리한 차이라고 하면은 매출원가에서 조정을 하면 이익은 아주 크게 나타날 테고요. 이익은 크게 나타날 테고, 그래서 비례 배분하는 것보다 매출원가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유리한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불리한 차이는 낮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작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3번 틀렸습니다. 자, 원가 차이가 모두 매출원가에서 조정되므로, 그죠? 모두 매출원가에서 조정되므로 제공품이나 제품은 항상 표준원가로 기록이 되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에 따라서 배부하며 기준조업도는, 즉 직접 노무 시간은 3만 시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표준 노무 시간은 3시간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물음이 뭐를 물었냐면 실제 제품 생산량은 몇 단위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노무비에 관련된 거, 그죠? 실제 시간 곱하기 실제 임률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 임률 마이너스 표준 임률이에요. 마이너스 표준 임률 곱하기 실제 시간은 임률에서 임률을 뺐으니까 임률 차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시간 마이너스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이 내려오시면 돼요. 표준 임률. 그러면 자, 시간에서 시간을 뺐으니까 능률 차이가 계산이 됩니다. 능률 차이가 계산이 돼요. 요 표준 시간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시간입니다.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시간이 되는 거고요. 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조업도 표준 노무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3만 시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표준 노무 시간은 3시간이다. 여기 봐요. 단위당 표준 시간은 3시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노무 시간은 28,000시간, 실제 시간은 28,000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변동제조간접비 발생학하고는 관련이 없죠. 소비차의 능률 차이 관련이 없고, 자, 표준 시간은 몇 시간? 네, 3만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3만 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음이 뭐로 물었습니까? 실제 제품 생산량은 몇 단위인가? 여기. 네, x 곱하기 3시간이 3만 시간이란 말이죠. 그럼 x는 당연히 10,000개가 나오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제조간접비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제조간접비 관련이 없고요. 소비 차이나 능률 차이 역시 마찬가지 제조간접비에서 나오는 거지 노무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관련이 없는 자료입니다. 함정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노무비에 관련된 거지 제조간접비에 관련된 게 아니니까 제조간접비에 관련된 소비 차이 능률 차이까지 다 함정입니다. 실제 시간 집어넣고요. 표준 시간, 기준조업도가 표준 시간입니다. 기준조업도가 표준 시간 3만 시간 들어갔고요. 이 표준 시간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시간이니까 x 곱하기 3시간 하면 x는 만 개가 나온다. 10,000개. 그래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3번. 자,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서 원가 차이 처리 방법인 매출원가 조정법에 관련된 설명에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이 틀렸죠.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하면 비례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당기순이익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작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유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며 불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라고 그랬고요.
매출원가 조정법은 모든 원가의 차이를 매출원가에 가감해서 차이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하게 되면 제공품과 제품은 모두 표준원가로 기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원가 계산 문제까지 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